반갑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켜온 신경과 전문의 의사 김영욱입니다. 뇌경색은 불현듯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아주 영리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여러 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팔과 다리에서 보내는 신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조 증상들이죠. 혹시 아침에 젓가락질을 하다가 불현듯 손에 힘이 풀려 반찬을 떨어뜨리거나 계단을 오르던 중 한쪽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소한 경험들이 사실은 뇌경색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그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그 결과로 우리 몸의 특정 부위, 특히 팔과 다리에서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을 알아채는 것이야말로 뇌경색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 25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한 경험과 실제 사례를 통하여 팔과 다리에서 보내는 뇌경색의 14가지 신호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경험을 통하여 치료하고 건강을 찾은 환자분들의 이야기이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뇌경색 전조 신호를 미리 알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선 팔에서 나타나는 7가지 뇌경색 전조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불현듯 오는 팔 힘 빠짐입니다. 팔에 힘이 빠져 치료를 받은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주말 아침 60대 김민준 씨는 아내의 생일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간 내린 향긋한 커피와 브런치를 침대로 가져다 주는 것이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두 손에 커피잔을 들고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현듯 오른손에 쥐고 있던 커피잔이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툭 하고 힘없이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커피잔이 바닥에 깨졌습니다. 아이고, 손에 힘이 없었나 늙었나 보네. 민준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달려온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살폈습니다. 여보, 팔이 왜 그래? 아까부터 좀 이상해 보였어. 당신 요즘 통 기운이 없어 보여. 아내의 끈질긴 걱정에 결국 그는 저희 병원으로 왔고 저는 일과성 뇌허혈발작 TIA라는 이른바 미니 뇌졸중 진단을 했습니다. 다행히 빠른 발견 덕분에 큰일은 면했지만 민준 씨는 그날 아침에 요란한 커피잔 소리가 자신에게 보내는 생명의 경고음이었다고 회상하며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작은 증상도 절대 무시하지 않는 건강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한쪽 팔 저림과 감각 이상입니다. 과중한 업무 작업 중에 한쪽 팔 저림과 감각 이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60대 베테랑 개발자인 박선영 씨는 은퇴 후에도 취미 삼아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는 열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야근 요정으로 불릴 만큼 일에 파묻혀 살았지만 지금은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었죠.
하지만 새로운 프로젝트 마감일이 다가오자 그녀는 눈이 침침하고 어깨가 뻐근했지만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커피를 들이켜며 마지막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불현듯 오른팔이 마치 얼음물에 담갔다 뺀 것처럼 시리면서 감각이 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또 야근 후유증인가 하고 손을 털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심해졌습니다. 손가락 끝은 마치 남의 살처럼 감각이 사라져 키보드 자판을 제대로 누르기조차 어려워졌죠. 그때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떠오른 것은 뇌경색 전조 증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박선영 씨는 더 이상 작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불길한 예감에 곧바로 저희 병원 응급실로 왔습니다. 저는 그의 증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즉시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에 발견해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그녀는 건강을 되찾은 후 건강과 삶의 균형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양팔 움직임 불균형입니다. 일상 속에서 열심히 운동을 했지만 양팔 움직임 불균형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70대 요가 마니아인 이영희 씨는 거실 매트 위에서 고난도 요가 동작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삶의 낙이었습니다. 그날도 나무 자세를 시작으로 전사 자세에 이르기까지 거울을 보며 우아하게 동작을 이어갔습니다. 양팔 앞으로 나란히 동작을 하던 중 아무리 힘을 줘도 오른쪽 팔이 자꾸만 아래로 축 하고 처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무리해서 그런가? 영희 씨는 여러 번 자세를 바로 잡으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팔은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멋대로 움직였죠. 그녀는 곧바로 스마트폰으로 한쪽 팔처짐을 검색했고 뇌경색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불안한 마음을 가다듬고 즉시 저희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뇌로 가는 혈액순환에 미세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저의 조언에 따라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난도 요가 동작에 집착하지 않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요가 마니아가 아닌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혜로운 건강지킴이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섬세한 동작 어려움입니다. 은퇴하고 전원 생활을 하던 중 자꾸 손 떨림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60대 김영호 씨는 오랜 직장 생활을 은퇴하고 텃밭을 일구고 아담한 정원을 가꾸는 전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영호 씨는 직접 만든 원목 의자에 마지막으로 사포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에 쥔 사포가 자꾸만 흔들리고 그의 의도와 다르게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젠 늙어서 손이 떨리나 보군. 영호 씨는 멋쩍게 웃으며 사포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그를 지켜보던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손이 왜 그래요? 젊었을 때도 안 그러더니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아내의 말에 영호 씨는 그제야 자신의 증상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의 재촉에 영호 씨는 결국 저희 병원으로 왔고 다행히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기 전 초기 뇌경색 증상임을 발견했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그의 손은 다시 예전처럼 안정적인 움직임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이후 작은 손 떨림이 내 인생의 큰 그림을 살렸다며 웃곤 합니다. 그에게 사포는 더 이상 나무를 다듬는 도구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신호였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팔 통증과 무력감 동반 증상입니다. 단순한 근육통으로 착각하기 쉬운 팔 무력감을 동반한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60대 정우진 씨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등산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퇴근 후 그는 어깨부터 팔까지 쑤시는 통증을 느끼며 역시 운동을 너무 안 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그는 컵을 들려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무리했나? 그는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생각했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고 무력감까지 더해지자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저희 병원 응급실로 왔습니다. 저는 그의 증상을 듣고 곧바로 뇌경색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뇌경색 초기 증상임을 확인했습니다. 정우진 씨는 그냥 근육통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위험한 신호일 줄은 몰랐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건강을 회복한 후 모든 통증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말라고 조언하며 건강 전도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팔에 짧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일과성 허혈발작 증상, 즉 TIA 증상입니다. 5분 만에 기적을 경험한 분으로 팔에 짧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일과성 허혈발작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50대 후반 쇼핑몰에서 친구와 즐겁게 옷을 구경하던 강민정 씨는 예쁜 원피스를 발견하고 막 손을 뻗는 순간 불현듯 왼쪽 팔 감각이 둔해지면서 원피스를 놓칠 뻔했습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증상은 사라졌고 그녀는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친구는 TV에서 본 뇌경색 증상이 떠올라 불안해졌습니다. 이제 괜찮아졌네 하고 민정 씨는 병원에 가는 것을 망설였지만 친구는 괜찮아도 검사는 받아야지. 혹시 모르잖아. 젊었을 때와는 달라라며 민정 씨를 저희 병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친구의 강력한 권유에 결국 병원 검사를 받게 된 민정 씨는 미니 뇌졸중이라고 불리는 일과성 허혈발작 TIA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친구의 현명한 대처가 아니었다면 며칠 안에 실제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정 씨는 친구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고 그 후로 그녀에게 친구는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어깨부터 팔까지 무거운 증상입니다. 뇌경색 초기 증상인 어깨부터 팔까지 무거운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60대 은퇴 교사인 박지훈 씨는 평소처럼 오랜 취미인 도서관 봉사활동을 위해 무거운 책과 가방을 메고 외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오른쪽 어깨부터 팔 전체가 마치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짓눌리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끙끙거리며 봉사를 마쳤지만 밤이 되도록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거실에서 TV를 보던 아내에게 자신의 증상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증상에 귀를 기울였고 뇌경색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망설일 틈도 없이 지훈 씨를 저희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진료 결과 뇌로 가는 혈관이 미세하게 막히기 시작했던 초기 단계임이 밝혀졌습니다. 박지훈 씨는 치료 후 그날 밤에 나의 작은 고민이 내 생명을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빠른 판단과 현명한 대처 덕분에 그는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고, 이제는 작은 몸의 신호도 절대 놓치지 않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리에서 나타나는 7가지 뇌경색 전조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다리 힘 빠짐입니다. 은퇴 후 마트에서 다리 힘 빠짐을 경험하고 치료를 받은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김철수 씨는 정년퇴직 후 건강관리를 위해 매일 마트를 찾았습니다. 넓은 마트를 한 바퀴 돌면 꽤 좋은 운동이 된다고 생각했죠. 그날도 콧노래를 부르며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족발 코너를 지나는 순간 불현듯 오른쪽 다리에 힘이 푹 하고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충전이 덜 된 배터리처럼 다리가 후들거렸죠. 순간 몸이 옆으로 기울어졌지만 본능적으로 꽉 잡고 있던 마트 카트 덕분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참 운동 부족인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카트에 몸을 기대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아내가 차려준 저녁 밥상에 앉으려는데 또다시 오른쪽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밥그릇을 들던 손까지 힘이 빠져 숟가락이 쨍하고 떨어졌죠. 여보,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라는 아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그제야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다 라고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희 병원을 찾아왔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뇌의 아주 미세한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뇌경색 초기 증상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다행히 마트 카트가 보낸 첫 번째 경고와 밥그릇이 보낸 두 번째 경고를 놓치지 않은 덕분에 그는 약물 치료만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 저림 감각 이상입니다. 은퇴 후 지하철에서 한쪽 다리 저림 감각 이상을 경험하고 치료를 받은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생활을 즐기던 박지영 씨는 매일 아침 지하철로 동호회 모임에 나가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지하철에 앉아 창밖 풍경을 보는데 문득 왼쪽 발이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아무 감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찌릿한 느낌이었죠. 아, 잠깐 저린 거겠지 하고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감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몰래 신발을 벗고 발을 주물러 봤지만 여전히 감각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모임에 갈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한쪽 발 감각 없음을 검색하자 화면에는 뇌경색 전조 증상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모임을 취소하고 저희 병원으로 왔습니다. MRI 촬영 결과 예상대로 미세한 뇌경색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신호였지만 절대 무시하지 않은 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지영 씨는 지하철에 앉을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날의 아찔한 감각이 그녀의 삶에 브레이크를 걸어준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보행 불균형입니다. 직장 동료의 관심으로 보행 불균형 증상을 발견하여 큰 병으로 이어지지 않고 치료를 받은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민준 씨는 점심시간마다 회사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을 즐기는 유쾌한 50대 직장인입니다. 그는 몸은 50대라도 걸음걸이는 20대라며 자신만만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똑바로 걷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몸이 자꾸만 왼쪽으로 기울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S자 곡선을 그리며 걸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애써 곧게 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걷던 동료가 민준 씨, 오늘 왜 이렇게 비틀거려요? 어제 과음하셨어요? 하고 묻자 그제야 자신의 걸음걸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점심시간 내내 걸음걸이를 의식했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던 동료는 민준 씨, 우리 그냥 점심 먹고 병원부터 갑시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퇴근 후 저희 병원을 찾아온 민준 씨는 뇌의 균형을 담당하는 손의 부위에 미세한 문제가 있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동료의 따끔한 지적이 아니었다면 큰일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는 저의 말에 그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는 지금도 동료에게 너의 잔소리가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걷는 속도 조절 불가입니다. 건강을 자신하며 살다가 걷는 속도 조절이 안 되어 치료를 받은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에도 빨리빨리가 몸에 밴 최현우 씨는 동네 산책로에서 늘 사람들을 추월하며 걷는 스피드워커였습니다. 나는 아직 늙지 않았어를 외치며 걷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발이 땅에 딱 붙어버린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신발에 나비라도 달아놓은 듯 발이 질질 끌리고 속도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늘 앞서가던 그는 이제 유유히 걷는 이웃 주민들에게도 추월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도 이제 늙었나? 푸념하며 단순한 체력 저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상이 며칠간 계속되자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여보, 걷는 모습이 좀 이상해요. 병원 한번 가봅시다라고 권유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 병원 검사 결과 뇌의 운동을 조절하는 부분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자칫하면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신호였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이른 발견 덕분에 그는 약물 치료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고 다시 활기찬 걸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이제 빨리 걷기 대신 건강하게 걷기를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질 때 뇌경색을 의심해야 합니다. 평소 잘 이용하던 계단이 어느 날 오르기가 힘들어져 치료를 받은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평소 활력이 넘치던 주부 오정희 씨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 정도 계단쯤이야 라며 씩씩하게 오르내렸죠. 그날도 장바구니를 들고 3층 계단을 오르는데 1층을 지나 2층으로 향하는 중간에 불현듯 숨이 턱 막히고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다리가 후들거려 벽을 잡고 간신히 멈춰 섰습니다. 아, 오늘 장 본 게 너무 무거웠나? 하고 애써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같은 증상이 반복되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결국 남편과 함께 저희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증상이 뇌경색 전조 증상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뇌에서 다리로 보내는 신호가 약해지면서 생긴 현상이라고요. 다행히 큰 문제로 이어지기 전에 발견하여 그녀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꾸준히 재활 운동을 하며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계단은 단순한 통로가 아닌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신호등이 되었습니다. 6번째 신호는 앞에서 언급한 팔처럼 다리의 감각 이상과 마비가 짧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일과성 허혈발작 증상, 즉 TIA 증상입니다. 미니 뇌졸중이라 불리는 다리의 감각 이상과 마비가 짧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일과성 허혈발작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도서관에서 제2의 인생을 즐기던 김민준 씨는 여느 때처럼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오른쪽 다리가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감각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비가 온 것처럼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는 순간 겁에 질렸지만 다행히 5분 정도 지나자 증상은 마법처럼 사라졌습니다. 휴, 다행이다. 그냥 다리가 저렸던 거였네 라고 안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떠오른 불안감에 인터넷으로 5분 다리 마비를 검색했습니다. 결과는 일과성 허혈발작 TIA, 즉 미니 뇌졸중이라는 섬뜩한 단어였습니다. 증상은 사라졌지만 뇌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글을 읽고 그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즉시 저희 병원으로 달려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의 증상이 뇌졸중의 강력한 경고 신호였다고 말해주며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병원에 온 것을 극찬했습니다. 그는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며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게 되었고 그날의 5분 공포가 자신을 살렸다는 것을 깨닫고 건강의 중요성을 주변에 전파하는 건강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7번째 신호는 다리와 발 무거움 증상입니다. 평소 요가로 건강을 열심히 관리했지만 다리와 발 무거움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50대에도 현역으로 활동하는 요가 강사 윤소라 씨는 자신의 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수업을 하던 중 불현듯 왼쪽 다리와 발이 유난히 무겁고 뻣뻣하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족쇄를 찬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평소에도 근육통은 있었지만 이렇게 한쪽 다리만 무거운 느낌은 처음이었죠. 과도한 스트레칭 때문일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다음 날도 같은 증상이 계속되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몸을 단련해 온 그녀의 직감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저희 병원을 찾아와 뇌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증상이 뇌혈관의 미세한 순환 장애로 인해 발생한 뇌경색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행히 직업 특유의 예민한 감각 덕분에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고, 그녀는 한동안 휴식을 취하며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녀는 자신의 수업에서 몸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요가라고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다양한 방식으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혹시 당신의 몸도 무심코 지나쳤던 경고를 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이 신호들이 나타나면 1분도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119를 부르시든지 즉시 병원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팔과 다리에서 나타나는 작은 이상 신호, 그냥 넘기지 마세요. 당신의 생명을 살립니다.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신다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은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뇌경색 신호, 미리 알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